검찰뿐만이 아닙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한 축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중 상당수가 배임 범죄 혐의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장인데요. 함께 보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의혹을 자체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 추가 이익 분배 조항이 삭제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성남도계공 스스로가 추가 이익 분배 조항이 왜 삭제됐는지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밝혔어요.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과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죠. 이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일부 공사 직원들이 가담한 업무상 배임 사건이다. 자, 이 대장동 개발에 배임 범죄가 있었다라고 성남도계공도 스스로 보고서를 낸 겁니다. 부당 이득 환수 소송을 하기로까지 밝힙니다.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 이상 수익 발생 경우 어떻게 배분할지 문제가 제시됐어야 한다. 이것도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과는 상이하죠. 이재명 후보 측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추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 추가 수익을 요구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다라는 얘기까지 민주당 일각에서 나왔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추가 수익은 배분할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배당받은 4,039억 중 1,793억 원은 부당 이득으로 환수할 것이다. 배임액이 검찰이 발표했던 것의 3배를 도계공이 스스로 밝혔다는 것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이야, 검찰이 보고 있는 배임 혐의보다 성남도계공이 스스로 밝힌 배임 액수가 더 큰데, 그러면 대장동 개발에 배임 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검찰과 성남도계공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는 배임 범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상대에게 배임을 강요하지 않은 게 배임이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도시공사 사장이 뭐라고 했다는데 그거에 의견에 불구하죠.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성남시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아세요? 맞나? 100% 개발 이익을 다 못 뺏은 게 배임이라는 주장도 있으니까 100% 개발 이익을 다 뺏으면 민간 투자자가 왜 참여하겠어요? 할 이유가 없죠. 상식선에 좀 판단해 주시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반박할 뿐만 아니라 대장동 개발에서 배임 범죄는 없었다라고 부인하는 듯합니다. 검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이재명 기자, 입장이 너무 상이한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알기 쉽게. 일단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의 말의 함정에 좀 빠져 있는 게 있죠.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들었던 것처럼 100% 만약에 환수라면 어느 민간 개발 사업자가 과연 그 사업에 참여하겠냐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강조했던 건 개발 이익이 100% 환수하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법을 어떻게 만들어서 환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의 말에 이제 함정에 빠져 있는 거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 이런 겁니다. 상대에게 배임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이 될 수 있느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 고정 수익을 받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추가 수익까지 민간 사업자에게 요구하면 민간 사업자가 오히려 배임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민간 사업자에게 배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배임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조금 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체 보고서 얘기했습니다. 이 고정 수익은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도 얻는 고정 수익에서 고정 수익을 뺀 겁니다. 그런데 추가 수익은 추가 수익이 안 나면 그야말로 나눌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고정 수익을 100억으로 보고 우리가 나누기로 했는데 100억 이상의 수익이 나면 당연히 추가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지 얘기하는 게 너무 정상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넣지 않은 거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도 도저히 넣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을 넣는 게 배임이라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말이 맞다면 지금 사실 대장동 사업 말고 경기도의 그러니까 수도권의 각종 사업들이 다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 사업자 전체가 다 배임 혐의를 지금 받아야 된다는 뜻인가요? 전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아까 전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검찰이 과연 이재명 후보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지 안 할지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뇌물과 배임 혐의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 자신이 해야 할 책무를 배반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 검찰의 시각인 건데, 이것이
사실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피해가 아니죠. 성남시의 피해인 건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어떻게 자명하냐면 성남시는 그 대장동 사업의 수익을 가지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그것을 지역 화폐로 개인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었습니다. 성남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그것을 도시개발공사가 줄여서 덜 받게 한 겁니다. 당연히 성남시의 피해인 거죠. 도시개발공사의 피해가 아니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실제 뇌물 같은 걸 받지 않았다면 이걸 과연 배임을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책적인 판단 잘못을 배임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논란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뭐냐면 가장 자신의 치적이라는 사업을 믿고 맡겼던 사람이 그야말로 배신을 해서 수천억 원의 성남시에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신의 자랑이고 치적이라는 건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결국 본인의 무지와 무능을 오히려 치적과 자랑으로 이렇게 덮는 행위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사실은 뭐 본인이 배임 혐의가 오든 안 오든 그걸 떠나서 굉장히 지금까지 본인이 얘기했던 자랑이다, 치적이다 얘기한 건 굉장히 상반된 지금 결과로 가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기자의 개인적 의견 들어봤고요. 전재수 의원님 좀 헷갈리는 게 있어서 입장을 명확히 다시 한번 여쭐 텐데 이재명 기자 의견에 대한 반박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이재명 시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시장에 대한 배임 혐의가 아니라 대장동 개발에 배임 범죄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성남 도시개발공사와 검찰은 배임 범죄가 있었다. 이재명 후보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유동규가 배임 범죄를 했다. 근데 이재명 후보의 조금 전 이야기는 배임 범죄도 없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전재수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유동규는 잘못했다. 그럼 배임 범죄가 아닌 어떤 잘못을 했다는 건지 조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애초에 그러니까 이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던 2014년, 15년 상황을 완전히 배제를 해놓고 지금 현재와 같은 부동산 환경이었다면 당연히 배임에 대한 범죄 검토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2014년, 15년경이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게 부동산이 워낙 이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 그리고 금리도 실질적으로 내립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뭐를 하냐면 민간 개발업자들이 부담해야 될 개발 부담금을 서울 수도권은 50%를 감면해주고 지방은 100%를 또 감면해줍니다.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를 합니다. 이런 조치를 취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엄청난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5,500억이라는 부동산 미래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남시 몫을 미리 정한 겁니다. 그럼 유동규가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성남시의 정책적 판단은 예.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몫을 정하고 난 뒤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설계된 것을 놓고 본다면은 배임의 죄는 성립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유동규도? 어려운 것이죠. 유동규도? 설계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 나머지 이익을 놓고 그러니까 성남시가 가져가야 될 5,500을 뺀 나머지 이익. 추가 이익? 주가 그것을 놓고서 민간업자들끼리 지금 자기네들끼리 비용을 더 많이 썼다. 예. 그러니까 당신이 더 많이 내라 이러면서 지금 분란이 생겨가지고 이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그걸 놓고서 배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의 전체 설계된 사업 내용만 놓고 본다면 배임의 죄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거다. 예.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유동규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신 겁니까? 이 지사의 조금 전 얘기는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조금 전에 밝혔는데 유동규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은 당연히 물었어야 한다라는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의견을 이재명 후보가 지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남 도시공사가 추가 이익 환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사업 설계상 보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에 성남시의 몫을 정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추가 이익에 대한 환수 조항을 넣게 되면 만약에 그때 당시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불투명하니까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넣게 되면은 추가 손실 보전 조항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라든지 이 몇 군데 지자체에서 지금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 대장동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민간 사업자들에게 공무원들이 추가 이익 환수 조항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민간 개발업자들이 아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은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넣되 그렇다면 추가 손실 보전 조항도 넣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게 기존의 이것까지 입장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는 전재수 의원님도 그러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와 검찰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